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온라인으로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가로채가는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고액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식을 무료로 준다거나 미끼용 소액 배당금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석 달 전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은 60대 남성.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회사 직원이라며 무료로 주식 5주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계 기업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영국 플러스 500이란 증권회사가 있는데 한국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료 주식을 배분하고 있는데 조금 더 투자해보지 않겠느냐. 지금 무료 지금 싸게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니면 놓칠 것 같다. 상대방은 직접 전화까지 하며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매도할 거잖아요. 4월 네. 초에. 네. 요것만 해도 1,000만 원이니까 아우 수익이 괜찮으시게. 예, 수익 아마 괜찮게 벌어 가실 거예요, 선생님. 이후 투자에 나선 이 남성은 초기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라며 4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받았고 투자금은 3,2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투자금이 입금되자 담당자와 연락이 끊기더니 배당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4주 정도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믿을 수밖에.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당 줍니다. 그러면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믿을 수밖에. 미끼용 소액 배당금에다 투자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가짜 인터넷 사이트까지 갖춰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링크는 절대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투자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면세점부터 외국계 회사 사칭까지 사기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투자 사기에 사용된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이번 주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려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들도 이어집니다. 주간 이슈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2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출석시켜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가집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별 민생 현장 점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제주기업관 10주기 준비위원회는 도내 170곳에 리본 나눔터를 설치하고 5곳의 책방과 음식점 등의 작은 노랑 기억터라는 추모 공간을 운영합니다. 또 참사 10주기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16일 세월호 제주지역관에서 추모 행사인 제주기억식을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제주 생존자들의 예술작품 전시회도 열립니다. 제주 세월호 피해 상담소는 오는 18일까지 제주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기억 희망을 품다라는 주제로 그림과 사진, 도자기 작품 등 세월호 제주 생존자들의 작품 70여 점을 전시합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제주도 식품대전이 오는 19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다양한 식품 브랜드와 외식업체들이 참여해 제주산 식자재와 식품들을 선보입니다. 이번 식품대전에서는 한중일 맥주축제도 함께 펼쳐집니다. 제58회 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과 관계자 2만 9천여 명이 참여해 배드민턴과 탁구, 씨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칩니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19일 오후 5시 30분 서귀포시 강창학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남과 북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장 가운데 한 곳이 다름 아닌 전북 순창의 회문산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앞두고 이곳 회문산에서
유해 발굴 작전이 한창입니다. 전국 곳곳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참전 용사가 10만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유해발굴병. 얼었던 땅이 녹고 봄 기운이 완연한 순창군 쌍치면 해발 564m 라희봉 고지. 땅을 파던 한 장병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장병이 집어올린 건 6.25 한국전쟁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피였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여기 땅에 이제 호국 영웅들이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국군 11사단과 학도병 등이 이른바 빨치산으로 불렸던 북한군을 상대로 회문산 작전이라는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능선을 따라 일렬로 길게 늘어선 80여 명의 장병들이 참전용사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삽과 호미를 동원해 50cm에서 5m 깊이로 흙을 파헤치고 흙더미들 위로 금속 탐지기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제 뒤로는 현재 유해 발굴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은 탄피 등 28종 152점입니다. 육군 35사단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 1일 개토식을 열고 3주간의 작업을 개시했는데 적지 않은 유물 발굴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서는 6.25 전쟁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이 기록에는 피해 아군 41명 전사, 경찰 미상, 적군 225명 전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군 외에도 경찰과 학도병 등을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에서는 2006년부터 13년간 참전용사 등 24구의 유해가 발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은 고된 작업 끝에도 유해 발굴이 쉽지 않아 이번 작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첫 유품이 나오는 순간 정말 잘하면 유해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 이곳에 있는 선배 전우를 반드시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싶다는 게 한국전쟁 발발 74년 전국 곳곳에 묻혔던 12만여 구의 유해 중 발굴된 건 1만여 구뿐. 어딘가를 맴돌고 있을 이름 모를 병사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작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탓에 올해는 과수 화상병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적기 방제와 꼼꼼한 소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뭇잎과 줄기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과수 화상병에 감염된 겁니다.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애써 키운 나무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첫 발생 이후 매년 꾸준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 평균 기온이 피해가 가장 심했던 2020년과 비슷해 올봄 특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과 산업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는 힘들지만 그 화상병 소독을 철저히 해서 과수나무의 꽃 피는 시기가 최대 열흘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방역 당국이 방제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는 꽃눈이 튼 직후, 사과는 꽃눈이 트고 잎이 펴지기 직전 방제해야 하고 개화기에도 2번 이상 방제를 해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개화기입니다. 그래서 꽃이 펴 있을 때 그 방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과수 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역별 감염 위험도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도 발효됐습니다.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 산지에는 오늘 순간풍속이 초속 30m 이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낙하물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빗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중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퍼붓겠는데요.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로 비가 강하게 내리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아침에는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예상강 수량 보시면 산지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2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9도, 서부와 동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2도, 남부 지역 21도, 청판학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낮까지 비가 오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구저읍 동복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과 관련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12,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관광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해 건축계획 심의 기준에 맞는 자료와 사업 부진의 비상차량 진입 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승인된 이 사업은 곶자왈 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산림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 개정 재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등 4곳에서 곶자왈 보전 정책 및 개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곶자왈 보전 관리 정책 방향과 곶자왈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금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습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환경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오름 분화구에 쌓인 돌탑을 허물어 양서류 서식지가 유지되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오름 분화구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와 제주 도롱뇽, 큰산 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물을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주 지역 농가에 보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도내 시설하우스 농가 48곳에 6,450톤 규모의 빗물 이용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농업용수로 빗물을 활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빗물 이용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레미콘 제조업과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적정 신고 이행 여부와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 비산먼지 억제 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위반 업체 19곳을 적발해 한 곳을 고발하고 18곳에 대해
경고와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